안녕하세요. 당신의 투자 자산 중 5%는 P2P에 투자하십시오. 재테크 해피타임 예스 P2P 양훈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미정입니다. 혹시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처를 찾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럼요. 저희 예스 P2P와 함께 하시는 건 어떨까요? 소액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소액. P2P 투자 금액 가장 적은 단위가 얼마인 것 같습니까? 뭐, 10,000원? 10,000원? 5,000원부터. 5,000원. 그렇습니다. 세상에. 예. 5,000원부터 10,000원. 많게는 플랫폼당 1,000만 원까지 투자해서 연 10%대의 중요한 중수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도 P2P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실제로 펀딩이 됐던 제품들, 펀딩 완료된 제품들을 예로 들어서 여러분들께 이해를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방송 보시다가 P2P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생기면 언제든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세한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예스 P2P 방송 참여 안내. 방송을 보시면서 P2P 투자가 궁금하신 분들 인터넷에서 와우스타를 검색해주세요. 와우스타 홈페이지 P2P 금융몰 클릭. 여러 회사 상품들을 한 곳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거나 궁금한 것이 있는 분들은 P2P 금융몰 하단 자유 게시판에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전화 02-6676-0074 또는 카카오톡에서 와우스타 P2P 검색 후 친구 추가. 궁금한 것을 남겨주시면 방송에서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재테크 해피타임 예스 P2P 화요일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전문가 두 분 자리에 모셨는데요. 미드레이트 이승행 대표님, 헬로펀딩 최수석 부사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함께 나온 거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네. P2P 금융시장이 그야말로 참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다양한 상품들이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해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 예를 들어서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승행 대표님, 미드레이트에서 출시됐었던 어떤 상품 예로 들어주실 건가요? 네, 이제 첫 번째 상품은 부동산 담보대출 상품입니다. 네. 그 안산 상록구에 있던 빌라 담보대출 상품이고요. 저희가 이제 후순위로 진행했던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네. 모집 금액은 4천만 원이었고 기간은 6개월, 그다음에 세전 12%짜리 상품이었습니다. 네, 경기 안산시 상록구 빌라 상품. 이 상품 투자 포인트 어떤 거였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어떤가요? 네, 요즘 뭐 가장 질문이 많이 들어온 네.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네. LTV가 몇 프로예요? 이거 네, 많이 들어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 상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은 LTV였습니다. 57%였고요, LTV가. 네.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대출 금액 4천만 원에서 이제 선순위 금액 고려하더라도 한 5천만 원 이상의 담보 여력이 일단 있었고 네. 네, 차입자가 저희가 이제 신용 분석을 해요. 신용 네. 데이터 분석을 사이트 상에서 이제 자동으로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환 능력이 굉장히 좀 우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미드레이트 대부 명의로 근저당부 질권 대출, 그러니까 150% 설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안전한 상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네. 근저당권부 질권. 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용어 같은데. 어제도 들었죠. 어제도 들었죠? 네. 저희 신건영 대표님한테 들었는데 그렇죠. 신건영 대표가 아닌 우리 이승행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근저당부 질권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뭐 이 상품을 예를 들면 이제 근저당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기존 여신 기간이 근저당 설정을 해서 대출이 나가 있는 상태에서 네. 그 차주하고 협의 후에 그걸 질권으로 다시 한번 더 설정을 해서 저희가 이제 대출을 내보내는 형태가 된 겁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이제 P2P 업체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 네, 이유가 맞습니다.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게 담보가 부실이 났을 때 네. 뭐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단순 연체일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 부실이 돼서 경매까지 넘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네네. 부실이 나게 되면 경매 넘어가는데 시간이 걸리고 하다 보니까 그 근저당부 저희가 질권 대출을 했잖아요. 그 네. 여신 기간이 바로 채권 인수해서 이제 상환하기도 하고요. 네네. 그리고 연체가 났을 때는 일부 그 여신 기간이 먼저 연체 이자를 상환하기도 하고 뭐 이런 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자금 회수가 훨씬 더 편하고 빠릅니다. 안전하고. 그래서 이제 근저당부 질권 대출을 하는 케이스들이 상당 부분 있고 네 그렇군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그러면은 됩니다. 차주가 여신회사라는 네네. 그런 경우는 좀 한번 주의 깊게 좀 봐서 네. 그런 상품에 좀 투자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드레이트 대부 명의로 근저당부 질권 설정을 약 150% 정도 네네. 했으니까 지금 이 대출 금액이 뭐 모집 금액이 4천만 원이었으니까 한 6천만 원 정도 설정이 그렇죠. 됐었던 그런 상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헬로 펀딩의 상품도 좀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역시 부동산 상품인가요? 어떤 상품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 헬로 펀딩에서 이번에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상품은 경상남도 김해에 있는 병원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시설 확장 자금입니다. 네. 그래서 총 모집 금액은 3억이었고요. 김해에서 아주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신뢰도가 높고 환자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병원의 수술실하고 응급실, 그다음에 검진센터 이런 네. 걸 확장하는 그런 자금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취급하게 됐습니다. 네. 네. 네, 운용 기간이 짧고 네. 예상되는 수익률이 꽤 높아 보이는데 이 네. 상품 투자 포인트까지 함께 짚어주시죠. 예, 예. 이 상품의 이제 투자 포인트는 일단 저 18% 고수익 상품입니다. 네. 그리고 기간이 4개월 단기 투자 상품인데 일단 병원 의료기기 일체를 저희들이 이제 담보로 네. 잡아가지고 처분 위임장을 이제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의료기기 전문 회사가 이거를 나중에 전부 또 혹시 대출을 안 갚게 되면은 네. 상환을 하기 위해서 그걸 전부 사주겠다. 네. 이런 매입 계약까지 이런 약정이 된 그런 아주 좋은 상품이었습니다. 네. 보면은 아까 전에 네. 그 배우자 연대 보증 예. 그리고 또 병원 의료기기 처분 위임 네. 예. 안전장치들이 잘 마련이 되어 있는데 예. 이분이 돈을 뭐라고 할까요? 상환 재원 예, 예. 어떻게 갚아날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없어서 예, 그 부분은 이제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네. 이 병원을 이제 증축하게 되면은 편의점하고 그리고 이런 그 커피숍이 있는데 네네. 그거를 임대를 놓게 됩니다. 아, 그 임대 네네. 보증금이 한 3억 정도 나옵니다. 네. 그리고 혹시 또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네. 의료기기 9건을 이제 의료기기가 좀 비싸죠. 네네. 그거를 이제 처분하다 보면은 그게 한 3억 6천 정도 매입해 주겠다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이제 안전장치를 가지고 투자자분들한테 다가서게 된 거죠. 아, 그렇군요. 네. 네. 상환 재원도 안전하고 확실하게 네. 마련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드레이트의 또 다른 상품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펀딩이 완료된 상품이죠. 어떤 네. 상품이었을까요? 네, 이제 베인스라는 법인 그 대출 상품 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상품권 구매 자금으로서 저희가 대출을 했고요. 모집 금액은 이 상품 같은 경우는 8천만 원이었는데 총 모집 금액은 2억이었고요. 네. 운영 기간은 2개월, 수익률은 13.5% 세전 수익률을 있던 상품이었습니다. 원래는 뭐 2억인데 지금 뭐 한 2차 이상으로 나눠서 네, 진행을 그러신 했던 그런 상품이네요. 상품인 것 같아요. 네. 이 상품 투자 포인트 함께 짚어주시죠. 일단은 그 기 확보돼 있는 그 네. 대기업에서 이제 상권 구매자로부터 판매자 대금을 지급받아서 이제 투자 자금을 상환하는 그 투자 자금 상환 그 재원이 마련이 돼 있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 그 대기업 계열사 그다음에 계열사하고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 벤더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네.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지브랜 크라우드 펀딩으로 이제 성공을 했고 네. KSM이 이제 상장이 돼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아. 안정적인 매출원도 이제 기대가 되고 있고 굉장히 좀 안정적인 상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네. 이 베인스라는 기업은 현재 지금 네. 말씀하신 KSM 네. 코리아 스타트업 마켓 네. 맞죠? 네네. 거기에서 지금 거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업체인가요? 네, 시가총액이 한 6억 6,500 정도 되고요. 네. 그 저희가 이제 그 대주주의 지분 51%를 주식 양도 계약까지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 혹시나 문제가 되면 그 양도를 받아서 그걸 처분해서 상환제를 마련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상품권 구매 자금이라고 해서 네. 도대체 뭐를 구매해서 뭐 어떻게 팔겠다는 거지 했는데 말 그대로 뭐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네네. 재판매를 하는 그런 사업 자금이었네요. 그렇군요. 네. 자, 총 대출액은 2억이었다. 그래서 2차 네. 이상으로 나눠서 진행했던 그런 펀딩 상품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최소석 부사장님, 또 이번에 소개해 줄 상품 하나 더 만나볼게요. 두 번째 저희 헬로 펀딩에서 소개해드릴 상품은 온 국민의 관심이 이제 2달 정도 있으면은 네.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게 될 평창 올림픽에 관계된 오. 그런 상품이 네. 되겠습니다. 속초에 이제 스카이시 크루즈 호텔 관련해서 저희들이 30억을 모집해서 기간은 6개월이고 투자자분들께 제공하는 수익률은 연 19%였습니다. 네. 거기 속초항에 이제 크루즈가 드나들 수 있는 그런 네. 시설이 됩니다. 바로 그 시설 관련된 그 연안에 바로 있는 그런 호텔을 저희들이 담보로 잡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같은 경우는 총 이제 443실인데요. 그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분양이 완료된 하나 빼고
442개가 분양이 된 거의 99.7%의 이제 분양률을 기록했던 그런 건이 분양률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높네요. 예, 예. 예, 그래서 좀 그런 건인데 네. 이분들이 분양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 사업이익이 한 76억 정도 나오게 됩니다. 네. 이제 그거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담보를 제공할 형태로 해서 했던 건이 되겠습니다. 아, 그런데 예. 지금 분양이 아까 99.7이나 됐어요. 뭐 거의 다 네. 됐다는 거의 다 거잖아요. 끝난 네. 거죠?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양 뭐 완공 진척률이 30%다, 40%다. 네. 그런 경우 이제 자금 확보 차원에서 그렇죠. 하는 경우는 네. 있는데 다 지어지고 다 분양까지도 팔렸고. 됐는데도 네. 왜 돈이 필요할까요, 이거는? 예.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항상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시는 거죠. 네. 네.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분들이 이 사업자분들이 경기도 이천에 네. 생활형 레지던스 그런 시설을 아. 만드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땅값이 필요했던 거죠. 그 땅값을 확보하는데 이 속초 크루즈 호텔의 사업 이익을 네네. 가지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자금을 공급받아 가지고 그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속초권하고는 별개의 사업을 그렇죠. 위해서 네. 지금 근데 그분들이 사업을 너무 잘하시는 게 경기도 이천 같은 경우는 지금 SK 하이닉스 네네. 너무 잘 나가지 않습니까? 요즘에 반도체 그, 좋죠. 네, 그 직원 수가 한 27,000명 되거든요. 거기다가 또 외국인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그런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생활형 숙박 시설을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땅을 사신 거죠. 네. 네. 이제 그러면서 본권 같은 경우는 투자 포인트 보시면은 평창 올림픽 위원회와 체결한 그런 객실 공급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네. 그것도 저희들은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던 거죠. 그리고 다음 달 1월부터 3월까지 대부분의 객실을 그쪽에 제공하는 나라에서 추진하는 올림픽을 위해서 객실을 제공하는 그런 좋은 일도 하겠습니다. 네. 네. 아까는 병원, 그렇죠. 지금 호텔 굉장히 다양한 상품에 좀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근데 병원 같은 건 모두 다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네. 네. 뭐 같이 여러 군데서 같이 하면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면 좋겠죠. 네, 그렇죠. 네, 뭐 펀딩 네이밍은 속초 스카이시 호텔이었습니다만 또 이천 지역의 또 다른 네. 사업을 위해서 펀딩을 모집했던 그런 상품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각각 상품 하나씩 더 만나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먼저 미드레이트 상품 소개해 주시죠. 네, 마지막 상품은 홈쇼핑 상품이었습니다. 네. 이게 그 염색약을 판매한 거였는데 총 모집 금액은 2억 원이었고 네. 운영 기간은 5개월, 세전 연 17%의 수익률 상품이었습니다. 네. 역시 오늘도 참 다양한 업체들이 그러네요, 다양한 진짜. 성격의 네. P2P 상품들을 출시하고 있다는 네. 걸 또 한 번 깨닫습니다. 네, 홈쇼핑 상품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은데 이 상품 투자 포인트 어떤 거였나요? 네, 일단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2015년부터 꾸준히 이제 매출이 이제 올라왔던 상품입니다. 그래서 기존 한 가지 홈쇼핑 외에 추가 런칭한 상품 중에 하나고요. 네. 그다음에 그 매출액이 2015년부터 누적으로 계속 50억 원 정도 이미 검증이 됐다. 네. 네. 네, 그렇게 보실 수 있고 저희 대출금 비중은 매출액 대비 뭐 한 32% 정도 좀 안정적으로 저희가 설정을 해서 대출을 했던 상품입니다. 대표님, 예. 네네.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네. 그래서 이제 뭐 질문을 많이 하세요. 네. 만약에 이거 판매했는데 다 안 팔리면 너네 상황 어떻게 그러게요. 할 거야? 이런 질문 진짜 많이 그렇죠. 하시고 그런 질문이 오늘 있을 수 있죠. 그 라이브 방송 네, 인터넷 온라인 방송에서도 방송에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나왔죠. 저희가 이제 꼭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상품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품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재고가 소진이 안 되면 네. 다른 상품으로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상환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물품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판매가 이미 되게 잘 되고 있고 기 매출이 확보돼 있는 상품들이에요. 그래서 네. 그거를 저희가 자금으로 회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홈쇼핑 업체랑 저희가 SCM 전산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 매출이 지금까지 어떻게 나왔는지 그런 히스토리를 저희가 계속 분석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분석해서 그거에 맞춰서 얼마만큼 예상 판매액을 설정을 해요. 그래서 그 예상 판매액에 뭐 약 한 30%만 판매되더라도 저희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구조를 짜서 대출 나가는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네, 홈쇼핑 상품을 이용한 매출 채권 P2P 상품까지 만나봤고요. 네. 마지막으로 헬로펀딩의 상품 하나만 더 만나보도록 하죠. 어떤 상품인가요? 예, 저희 헬로펀딩에서 준비한 세 번째 상품은 울산광역시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상품이 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신정동에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공사비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준공자금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31억 5천을
투자자분들한테 요청해서 1년 12개월로 하고 연 19% 수익률을 드리는 걸로 해서 잘 모집이 됐었습니다. 네. 모집 금액이 꽤 거액인 것 같은데 네. 펀딩이 잘 완료가 됐네요. 이 상품 일단 부동산 지역이면 울산 신정동 과연 네. 어떤 지역일까? 이 토지적인 특성도 그러네요. 궁금해지고요. 네. 이 투자 포인트 어떤 거 예, 있을까요? 예, 울산 신정동 지역은 울산 광역시청에서 바로 한 1분 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권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이 주상복합 이쪽 거는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5분 거리 안에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쇼핑 시설이라든가 또는 병원이 대부분 가까이 다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화강 로타리 변에 있는데요. 태화강 로타리는 그쪽은 울산 전역을 이제 10분 내에 다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에 있겠습니다. 입지 조건도 예. 되게 좋습니다. 네. 예, 예. 이 공정률은 어느 정도가 예. 되나요? 이제 저희가 취급할 당시에 이제 공정률은 30% 됐는데요. 네. 요 빌딩 이제 이 주상복합 빌딩이 지하 4층에 지상 20층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30% 공정률 정도면은 지하 4층 다 파고 네, 네. 1층 이렇게 네. 시작하는 그 정도 공정률 되겠습니다. 네. 지금 한참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주상복합 빌딩 울산 신정동 지역의 준공자금 PF 상품까지 P2P 금융상품 예로 들어서 오늘 여러 가지 참 만나봤습니다. 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시면요. 저에게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전화와 카카오톡 그리고 홈페이지 와우스타 금융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 질문사항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바로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우스타 P2P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예스 P2P 방송 참여 안내. 방송을 보시면서 P2P 투자가 궁금하신 분들 인터넷에서 와우스타를 검색해 주세요. 와우스타 홈페이지 P2P 금융몰 클릭. 여러 회사 상품들을 한 곳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거나 궁금한 것이 있는 분들은 P2P 금융몰 하단 자유 게시판에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전화 02-6676-0074 또는 카카오톡에서 와우스타 P2P 검색 후 친구 추가. 궁금한 것을 남겨주시면 방송에서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올라온 질문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동산담보업체들 연체가 많이 발생하던데 발생하나요? 아닌 것 같은데 과연 업체들 중에서 자기네 소유 창고를 가진 곳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동산담보로 투자한 후에 담보물이 대체 상품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는데 그건 무슨 소리일까요? 저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세아 대표님 네. 네.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그 동산담보 업체들이 연체 많이 발생한다는 건 잘 그런가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 그러니까요. 일단은 그게 이거는- 연체 발생한다면 사실 뭐 담보 설정이 제대로 안 돼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그 물류 창고 같은 경우에는 업체들이 물류 창고를 소유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 이제 임대를 대부분 다 하시고 이제 활용을 네. 하시는데 네, 네. 보통 이제 동산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3자 계약을 체결합니다. 네. 그래서 물품을 맡긴 업체, 담보를 제공받은 업체, 그다음에 물류 창고 업체 3자 계약을 하고 3자 계약을 했을 때 그 물류 창고에서 임의로 물건을 빼거나 그랬을 때 법적인 책임을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3자 계약 해놓으면 사실 물류 창고가 꼭 그 P2P 업체 소유가 아니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물품이 뭐 바뀐다고 하는데 네. 이거는 아마 계약 내용이나 이런 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대부분은 담보 물품을 설정할 때 당시에 수량, 가격, 그다음에 그게 언제까지 이제 담보물을 설정할 것인지 그런 게 계약서상에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물품 자체가 바뀐다는 것은 사실 좀 네. 뭔가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 코리아 그 헬로펀드 같은 경우도 동산담보 그 귀금속 예, 명품 예. 이런 거 좀 많이 좀 진행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헬로펀드 같은 경우는 어디에 지금 그렇게- 이제 저희 헬로펀딩도 동산담보대출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고급 시계라든가 또는 고급 가방 네. 또는 이제 금은 보석 이런 쪽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보관을 직접 저희 회사 내에 있는 안전금고에 보관합니다. 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와서
이렇게 확인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네. 이제 그 말씀하신 소규모 그런 귀금속 같은 경우에는 네. 뭐 대부분 업체들 저희 미드레이트도 마찬가지지만 자체 근거에 보관을 해요. 네. 근데 이제 그 자체적으로 보관할 수 없는 그런 큰 맞아, 규모의 맞아요. 동산을 이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맞네. 질문은 네. 진짜 네네. 그런 질문이에요. 네. 홈쇼핑이라든지. 왜냐면은 최근에 이제 그 육류담보대출 사기 사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게 사실은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물품 확인 절차 명확하게 되지 않아서 사실 발생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업체들도 꼼꼼하게 보고 있고 좀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건강하게 잘 설계가 된 P2P 상품이라면 담보물이 갑자기 바뀌는 경우는 없다는 네. 점. 예. 일반적으로 없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질문일까요? 네. 네, 이 질문 보죠. 요즘 NPL에 관심이 생겨서 그러는데 NPL이라는 게 부실 채권이잖아요. 그런데 NPL 투자 괜찮을까요? 위험한 건지 궁금하네요. 라는 질문 올려주셨습니다. 네. 자, NPL 투자가 궁금하신가 봐요. 대답을 좀 해주시죠. 누가 하실까요? 네네네. 부실 채권인데 네, 괜찮을까요? 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NPL 투자라는 게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부실화된 채권을 이제 매입하는 자금을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네. 예를 들면 NPL도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다음 뭐 그중에 이제 부동산 NPL 같은 경우에는 경매 처리를 하는데 이제 그 일부 자금이 필요해서 P2P에서 대출받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매입할 때 매입 업체가 본인 자금 90%에 에쿼티 10% 자금 필요해요. 근데 90%는 뭐 저축은행 금융권에서 대출을 하는데 그 10%는 본인이 자금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P2P 대출을 통해서 이제 조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사실 좀 안전한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들 하고 있고 부실 채권이라고 해서 뭐 위험하다 이거는 조금 네. 그게 부실화된 채권을 네. 이제 매각하는 그 할 때 매입하는 자금이라고 보시면 조금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좀 단어 더, 어감 예. 때문에 불안하셨나 봐요. 네네, 최수석 그렇죠. 부사장님 좀 예. 더 좀 더 답변 주시죠. 부연 네. 설명드리면은요. 네. 이제 이자나 원금이 3개월 이상 들어오지 않는 그런 채권을 부실채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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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네. 대부분 이런 부실채권들은 예를 들어서 가격이 1억짜리도 하면은 1억에 사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사시는 분들이 보통 한 절반 정도 가격, 뭐 여러 가지 천차만별이겠습니다만은 대략 봤을 때 5천만 원, 한 50% 수준에 산다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그 자기 자금 10% 내고 나머지 90%를 대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시세 대비 가격을 워낙 싸게 사기 때문에 네네. 안전성이 거기서부터 확보가 된다는 거죠, 일단요. 업체분들은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질문 괜찮네요. 가이드라인 너무 어려워요. 그랬더니 우리 포켓펀딩 매니저님이 답변을 이미 해주셨는데, 해주셨는데요. 요거 한번 너무 어렵다. 가이드라인을 보면 투자 금액이 있잖아요. 그렇죠. 업체당 연간 누적 1,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부터 투자 시작했으면, 네. 2018년, 그러니까 1년 후에부터 또 1,000만 원 한도가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은 1월 1일부터 새로운 한도가 생기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시작했으면은 남은 기간 2017년 네. 10월 31일 뭐 이게 이런 얘기 조금 같은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P2P 대출을 가이드라인에 명확하게 보면 거기선 연간 1,000만 원 한도라는 그렇죠. 표현을 쓰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발생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연간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 상품에 1,000만 원까지 투자를 하셨으면 네네. 더 이상 투자가 안 되고 1,000만 원 중에 이제 원금이 상환이 된다.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 투자했는데 100만 원 원금이 상환이 됐다. 이자는 네네. 제외하고요. 이제 원금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100만 원이 상환됐으면 100만 원을 더 투자할 수 있는 거고 1,000만 원 투자했는데 500만 원이 상환이 됐다. 네. 그럼 500만 원을 다시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개념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잔액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잔액 기준. 네네네. 잔액 기준 보면은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하고 네. 그다음에 3,000만 원 원금 회수가 됐어요. 1,000만 원 투자 300만 원. 네네. 그럼 300만 원에 또 추가 네, 추가 투자를 할 수 가능하십니다. 있다는 얘기인 예. 거죠. 네. 네, 그렇군요. 네, 연간 누적액이라는 개념을 네네. 다시 한번 잘 이해를 하시길 네네. 바랍니다. 네. 네, 와우스타 P2P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정말 많은 질문들 올려주고 계신데요. 오늘 시간 관계상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이번에는 투자하고 싶은 상품들은 많은데 늘 놓쳐서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미리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픈 예정 상품을 만나보는 시간 와우스타 P2P 미리 보기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와우스타 P2P 미리 보기입니다. 미드레이트에서 법인 신용 상품이 곧 출시될 예정인데요. 네, 다음입니다.
포켓 펀딩에서 진행한 예정인 상품입니다. 연금리가 12%인데 리워드가 최대 2% 있다고 그러네요.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이 두 가지 상품들 모두 커밍 순을 기다리고 있는 상품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과연 언제 오픈이 될지, 정말 모집 금액이 저금액이 맞는지 네. 항상 와우스타 P2P 금융몰에 들어오셔서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네. 그러니까 항상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네. 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헬로펀딩 최수석 부사장님, 그다음에 미드레이트 이승행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재테크비타임 예스 P2P 화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밤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